네, 안녕하세요. 아저스키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코인도 지금 상황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그리고 강한 변동성으로 전 세계의 자금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 대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면은 뭐 여러분이 매수를 할 수 있었던 뭐 테슬라와 같은 삼성전자와 같은 그런 투자 대상이라는 겁니다. 목적은 한 가지. 앞으로 미래에 이것이 뭐 화폐 자산으로 등극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목적 자체는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도 비트코인을 매매하시려면 이 비트코인 통해서 시세 차익을 남기려는 게 목적이 되어야 하지, 이것을 막연하게 가치 투자로 들고 가서는 안 됩니다. 먼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가치 투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차트가 진짜 가치가 반영되기 전, 이 1,000만 원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00만 원대에 머물렀을 때 우리가 투자해야만 그것이 가치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치 투자가 되는 거고, 지금은 1,000만 원 대비해서 이미 5배가 올라 버렸습니다. 물론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더 오를 수도 있고 앞으로 계속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투자 자산은 근데 없지만,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을 수 있겠지만, 가치 투자라는 거는 남들이 가치를 알아보지 못할 때 하는 것이 가치 투자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강한 변동성과 슈팅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돈이 쏠리는 것에 의해서 이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들어온 돈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자산이 좀 흔들리거나 그 기반이 약해지면 폭락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최근에도 나왔던 폭락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30%, 마이너스 30에서 40% 정도 주저앉았던 걸로 얼핏 기억을 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리플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저 이오스라든지 뭐 다른 것들도 다 그렇게 제가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관심이 시장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물론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지만 저의 생각에는 이것보다 더 비트코인 열풍이 한 번 더 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차적으로 이전에 최초에 상승했던 2017년도 후반, 이때의 가격이 정말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가격으로 치고 올랐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냈었고, 사람들이 비트코인 열풍 때문에 뛰어들었었어요. 특별히 TV에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 코인판에 투기 자금처럼 막 들어왔다라는 거죠. 이런 높은 가격에서 가치 투자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에서야 올라서 가격을 돌파했지만 이게 이렇게 돌파했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밑에까지 떨어졌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 마이너스 8, 90%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럼 그것을 버티고 그것을 계속 갖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투권에서는 가치 투자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안전자산 이런 것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이고 금이고 은이고, 안전자산이라고 한다면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경제가 좀 흔들리거나 기반이 약해졌을 때 그 가치가 부각되는 것이 안전자산인데, 마찬가지로 안전자산 역시도 고평가가 되고 과열 열풍이 일어나서 크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게 되어버려요. 그 개념을 먼저 숙지를 하시고, 자, 제가 주목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거예요. 1년, 2년, 3년이란 기간의 보합 충분하죠. 세력들이 너무 길게 끌면은 돈들이 이탈해버리니까 또 본인들도 수익을 내야 되니까 그 정도까지 시간을 끌지 못하는데, 지금 보다시피 이 최초의 급등자리 2,600만원, 660만원 정도의 가격을 올랐을 때 어떤 식으로 올랐냐면 가뿐하게 올랐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가뿐하게 올랐다. 자, 보시면 이 저항대에 도달했을 때 보통 저항대에서 어떤 역할을 하죠? 저항대에서는 말 그대로 저항이기 때문에 맞고 떨어지는데 그 폭이 클 수도 있어요. 저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저항에서 보합을 충분히 주긴 했습니다. 물량을 먹으려고 보합을 줬다가 가뿐하게 올려버렸다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도 어떤 조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보았을 때 지금 이 비트코인은 이 저항이 적용이 될 만큼 물량들이 이미는 다 나간 거고, 이미 다 나가버린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가뿐하게 올렸을 것을 봤을 때
한 방에 끝날 것은 아니겠다라고 예상을 먼저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2차적인 슈팅이 나온 것이고요. 네, 2차적인 슈팅 나온 거고, 그 외에 얘뿐만 아니라 알트코인이라고도 하죠. 그 외의 애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이오스를 한번 볼까요? 이오스, 제가 샀었던 이오스. 이오스 같은 경우는 돌파한 이후로 얘는 돌파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샀었고, 코인 자체가 돈들이 이제 몰려드는 그 분위기가 조정이 됐는데, 이오스라든지 리플이라든지, 리플은 R로 시작하죠. XRL인가요? XRP. 오케이. 자, 이 리플도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올랐었죠. 자, 근데 리플이랑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 알트코인 얘기를 잠깐 넘어가서 해볼게요. 비트코인 분석은 좀 마지막에 하고, 알트코인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리플이나 이오스나 다른 뭐 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코인들이 움직일 만큼의 돈들이 상상을 초월할 만한 규모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주식시장이 불붙어서 올랐을 때에 그 정도의 규모의 돈들이 충분히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다른 비유하자면 또 다른 증권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증권시장. 선두는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의 후발주라고 보기에는 각각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이 하락한다고 해서 알트코인이 반드시 하락한다라는 그런 전제가 이제는 배제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이 올랐을 때 후에 따라서 알트코인, 이런 이제 리플이라든지 저기 이오스라든지 그 외에 다양한 그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비트코인들도 강한 상승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세력들이 번갈아 가면서 작전을 펼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작전 세력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한 가지 어떤 정황이 뭐냐면, 이 리플을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이 이때 악재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12월 달쯤이거든요. 12월 말쯤에 어떤 악재가 터졌냐면, 이게 소송이 걸렸습니다. 너는 비트코인이 아니다 라는 어떤 소송이 걸렸어요. 쉽게 얘기하면 소송이 걸려서, 얘가 만약 비트코인이 아니게 되면 비트코인으로서 상승한 이 가치가 다 반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뭐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만 보면 그렇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오스 같은 경우도 비슷한 타이밍에 폭락이 나와버립니다. 이거는 12월 달에 폭락 나왔고, 리플이, 그 다음에는 이오스가 1월 달에 폭락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내용은 또 무엇이냐? 이 내용은 이제 이오스를 만든 창시자와 같은 임원 중에 한 명이 사퇴를 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가차없이 폭락을 하게 됩니다. 가차없이 한 마이너스 50% 뺐던 것 같아요. 고점 대비해서. 그런데 이 뭐 결과론적인 거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올랐죠. 올랐는데 이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비슷한 시기에 말도 안 되는 악재가 두 가지가 동시에 터져버렸다라는 거죠. 그것도 어떤 뭐 화재나, 뭐 예를 들어서 화재를 얘기한 건 뭐냐면, 자연적인 재해나 또는 이제 그 화재 공장 건물이 탔다, 주식으로 따지면 그런 경우에는 뭐 피치 못할 어떤 사고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나온 악재는 사임이라든지 뭐 소송이라든지, 이것은 얼마든지 타이밍을 잴 수가 있는 악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을 굳이 이번 달에 안 걸고 다음 달에 걸어도 되는 거고, 예전에 걸었을 수도 있는 거고, 사임 건도 이오스 이제 주요 임원이 뭐 사표를 낸 것도 뭐 다음 달에 낼 수도 있는 거고, 다음에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참 특이한 것은, 이 알트코인들이 주목받기 전에, 시세가 나오기 전에 이러한 동일한 어떤 움직임으로 차트를 인위적으로 눌렀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눌렀다. 그래서 저 역시도 수상한 이런 움직임 때문에 이오스를 샀죠. 리플이랑 같이. 결과적으로는 올랐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아직도 이 박스를 탈환하지 못했다라는 거 봐서는 시세가 제대로 안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70% 수익을 봤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7, 80%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코인들이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변동성과 움직임으로 인해서 시장을
시장에 많은 투자자들을 다시 한번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비트코인 캐시고 비트코인을 다시 볼게요. 네. 그래서 이 알트코인부터 시작해서 비트코인까지 포함한다고 봤을 때 이 앞으로 상승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이제는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도 지금 충분히 많이 오른 것도 맞아요. 그러나 조정을 밟고 지금 조정 2번 밟았거든요. 한 번, 2번 밟고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힘이 더 강해요. 힘이 더 강하고 그리고 주식 지금 붐이죠. 또 한 가지 가능성, 주식 붐과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투자 열풍이 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식 시장이 만약에 보합 국면이라든지 하락 국면으로 이제 조정 국면으로 전환이 될 경우에는 이 코인으로 돈들이 이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이동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그 연휴 기간 때 코인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돈들이 지금 그 유동성이라고 하죠. 지금 시장에 있는 유동성, 자금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현금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시장에도 기아차처럼 주도주가 죽어버리면 유동성이 아무리 많아도 안 들어와요. 세력들이 이 쇼를 좀 해줘야 돼요. 그래야 유동성이라는 게 움직여요. 유동성만 있다고 해서 증시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유동성은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이 코인판으로 움직여서 이제 반영이 될 경우에, 특별히 알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종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시세가 더욱더 크게 열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이제 투자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비트코인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 영역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비트코인에 대한 평가 자체도 저 역시도 지금 오히려 이 계단형으로 좀 차근차근 가는 게 더 나아요. 지금부터 단기적으로 급하게 가버리면 오히려 더 못 갈 수도 있어요. 오히려 투기 자산들이 더 많이 붙고 급락이 나왔을 때 매물들이 더 많이 쌓여서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조정을 받으면서 우상향으로 시간을 두고 가는 게 이 코인 자산을 크게 다 움직이는데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치면서 제가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저는 지금 당장은 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이 비트코인이 저는 그 전 세계의 어떤 그 투자가 아니라 화폐 가치로서의 자리매김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러한 변동성, 앞에 얘기를 하는 게 낫겠네요. 지금 이 변동성이 꺼지기까지 몇 년이 걸렸죠? 한 여기 정도라고 봐야 되나? 한 2, 3년 정도가 걸렸죠. 보합으로 가는 데까지. 여기가 제일 변동성이 덜하네요. 그러면 화폐라는 것은 변동성이 강해서는 안 돼요. 변동성이 강해서 안 되겠죠. 왜냐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거래하는 화폐 수단이 우리나라 달러가 막 급락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이너스 10%. 그럼 거래가 되겠습니까? 기업들이? 안 되죠.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이러한 변동성이 죽을 때까지는 그 대체 자산으로 쓰일 가능성이 낮아요. 이 변동성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뭐 머스크가 막 얘기하고 뭐 다른 뭐 투자 은행에서도 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쇼하는 거예요. 쇼하는 거. 이 미래 가치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변동성을 보고 찌라시를 흘려서 너네 들어와라 이거예요. 물량 받아라 이겁니다. 그게 목적이고, 제가 봤을 때 어쨌든 화폐라는 거는 점점 편리한 수단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투자 대상이 거래되는 자산으로 자리 잡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만약 그러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10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어떤 가격으로 자리 잡으려면 그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견해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얘를 마냥 존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폐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가치 있는 거래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변동성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럼 누가 막 쉽게 거래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그러겠죠? 당연한 거죠. 예, 여러분이 뭐 중고나라에서 물건 사려고 하는데 갑자기 10%씩 올라요. 화폐 가치가. 거래하고 싶겠어요? 다음날 더 오를 수도 있는데 안 팔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허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허상. 하지만 변동성이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웬만하면 초보자도 아니고 주식 좀 했다고 해도 그 레버리지 쓰면서 비트코인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레버리지가 뭐냐면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우리나라 거래소가 있죠. 업비트라든지 뭐 코인원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뭐 다양하게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래소 말고 이제 FX 마진 거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배수를 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10%가 올랐다. 그럼 나 2배로 건다. 그러면 10%가 오르면 20% 반영해 주는 거예요. 대신에 마이너스 10% 되면 마이너스 20%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게 100배까지 걸 수 있나 그래요. 100배까지. 막 5배, 10배 이렇게 걸 수 있습니다. 그럼 1%만 올라도 100배면 2배가 되는 거예요. 대신에 1% 마이너스 되면 어떻게 돼요? 원금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 이거 주변에도 이거 한번 당한 사람이 있기도 해갖고 원금을 다 날려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처음에 재미있게 하다가 이게 뇌동매매가 되는 거죠. 이것도 도박이 되는 거예요. 뇌동매매가 되고 도박이 돼서 한순간에 다 탕진해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요즘에 주식 붐이기 때문에, 투자 붐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한탕주의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좀 구독하는 분들께 좀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투자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는 거겠지만, 아무튼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은 매력 있는 투자 자산이 되어버렸다 라는 거죠. 고평가 위치 맞긴 합니다. 근데 어디까지 갈지 이제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증시가 이제 보합이나 좀 재미없을 때쯤에 이쪽으로 돈이 넘어올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